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GTQ 포토샵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세요. 문제에서 윕스 폭을 400, 하이트 높이를 500으로 지시했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출력물 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우리도 눈금자를 보면서 크기를 유추하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그러면 눈금자가 보이는군요. 크기를 비슷하게 볼 수 있도록 조절했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1급의 1번 열기. 파일을 가지고 오실 때 오픈이라고 해서 따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파일을 그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겠다, 플레이스라고 불러오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경로 잘 찾아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걸로 바뀌어 있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애초에 이미지를 돌려서 갖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이미지 메뉴 가시게 되면 이미지 로테이션이 보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갈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끌어다 놓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컨트롤 T 크기 조절. 적당히 맞춰주세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이름은 나중에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바꿔놓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자,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이름 정리를 해놓을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보시면 필터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찾으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이름을 바로 찾으시는 것도 좋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부터 찾는 게 빠르겠네요. 드라이 브러쉬. 오케이. 필터를 줬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패스를 저장하세요 라고 벌집 모양 그려달라.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꿀 한 방울에 벌집이 이렇게 있죠. 어느 정도의 크기에다가 그릴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을 텐데요. 배경 그림이 좀 있으면 산만하니까 1급의 1번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왼쪽에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에서 선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 위쪽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펜툴을 이용해서 혹은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될 텐데요. 꿀 한 방울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육각형은 도형이 있으니까 도형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펜 도구를 들어서 제작을 할 거예요. 펜 툴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패스는 가느다랗게 선만 나와 있어서 저는 쉐입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서 작업을 할 거예요. 채워주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선은 굳이 필요 없어서 짝대기 펜툴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서 대충의 윤곽을 따도록 하죠. 위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정 가능하고요. 너무 모서리가 뾰족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시는 게 좋겠죠. 펜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곡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 느낌만 살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으시고 나서 안쪽에 구멍을 이렇게 반짝하고 뚫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점들이 안 보이게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펜툴 다시 들겠습니다. 펜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실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현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어 창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뺄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으로 갈아타셔야 될 텐데요. 혹시 서브 트랙이 잘 안 눌러진다 하시면 다른 레이어 선택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얘가 인식이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위치 요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빼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펜 툴 꾹 누르시면 컨버트 포인트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이렇게 꼬였다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시면 되겠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면 되겠죠. 꿀물 한 방울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데 육각형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지만 도형이 있으니까요. 폴리곤 툴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요 아이는 위쪽에 옵션 기본적으로 도형은 쉐이프 만들어지도록 돼 있을 거예요. 색깔이 있고 선은 없고 몇 각형을 만들 건지는 오른쪽에 옵션 보시고 면을 6개로 하겠다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만들어집니다.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정육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만들어진 친구의 방향이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변에 점 가까이 가시면 화살표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패스 셀렉션 선택하시면 패스 덩어리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복사해서 쓰려고 해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시면 화살표 옆에 더하기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으로 이 친구라고 위치들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물방울만큼 요만큼은 잘라서 안 보이도록 해줄게요. 레이어 선택 잘 했고요. 펜 툴 들을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지금 새로운 레이어가 또 만들어지려고 하네요. 이번에 뺄 거니까 서브 트랙. 서브 트랙이 잘 안 눌러진다 라고 하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 다시 돌아오세요. 빼지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위치,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드래그하면서 곡선을 바로 만드시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기는 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고요. 다 만들어졌는데 잔상이 복잡복잡하게 남았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선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펜도구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위쪽에 옵션들, 쉐이프, 색깔, 선에 대한 얘기,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요거는 맨 아래쪽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자, 이제 요 두 개 벌집과 꿀 한 방울 두 아이를 합체하시면 되겠죠? 얘랑 컨트롤 쟤랑 두 개의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옆에 빈 공간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레이어 자체를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합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합체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든 친구는 벌집 모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있을 거예요. 자, 패스 패널로 가시게 되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패스가 있긴 하지만 얘를 꼭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름 옆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세이브 패스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벌집 모양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이 그리고 새로 저장한 아이 둘 다 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작업을 할 때 그 패스들의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벌집 모양과 2번 이미지를 이렇게 그 그림만큼 잘라서 보이게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오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place invade라고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1급의 2번 place.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1급의 2번이 들어오죠.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크기 역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다 가능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벌집 모양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깔리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올라앉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순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클리핑 마스크 하실 때 위쪽에 잘리우는 그림에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는군요. 위치 조정할게요. 1급의 2번 그림이 너무 왼쪽에 있군요.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3번에 클리핑 마스크 이후에는 레이어 스타일 주세요 라고 해서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 보시게 되면 여기 벌집 모양에다가 선을 준 거니까요. 레이어는 우리가 제작한 벌집 모양 이 친구에다 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는 친구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라고 선을 줄 겁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있네요. 4라고 지시된 대로 줄 거고요. 그 선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 타입이 단색 컬러로 되어 있는 걸 바꾸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라고 바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색깔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건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밑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00 FFCC 이렇게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0FC라고 한 글자씩만 써줘도 알아들으니까요. 요건 팁이죠. 끝나는 건 F6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F6개가 되어 있었네요. 오케이 하시고요. 방향을 보아하니 결과물이 아래쪽에 초록이 위쪽에 하얀 색깔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방향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도 같이 체크하고 나올게요. 내부 그림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투명도라든지 거리값이 좀 다르다면 이런 것들은 옵션들 손질해 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보이죠. 이제 밑에 깔려있던 1급의 1번은 눈을 뜨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다가 1급의 3번 불러올 겁니다. 위에 얹어주실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다음 작업이 그 위쪽으로 쌓이게 돼요.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저는 창문을 따로 뗄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아이들 선택할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자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저작권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라고 안내 문구가 되어 있는 거죠. 글자는 무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선택하기 힘들다면 엔터키 주변의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1급의 3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엠보스 좋네요. 레이어 패널 가셔서 FX 가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수 있다. 베벨 엠보스 쉐입들을 이용해서 모양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 보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 칠해져 있을 거고 저는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을 찾으시면 될 텐데 버전에 따라서 바로 모양들이 쭉쭉쭉쭉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폴더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거시 쉐입이 있다면 그 아이를 클릭해서 열고 모든 레거시 쉐입을 보여달라라고 눌러서 찾아 들어가시면 될 텐데요. 레거시 쉐입 자체가 없다면 그 친구는 메뉴를 불러내셔야 됩니다.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쉐입 패널이 열리면 거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쭉 보세요.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쉐입들을 다 모아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일일이 쭉쭉쭉쭉 열어놓고 찾으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원하는 쉐입을 찾았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만들어질 텐데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마우스 먼저 떼겠습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왕관 모양 만들어진 거 확인될 거고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색깔 값이 하나만 있다면 개체가 하나일 텐데 아마 두 개로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개체가 두 개인가 봅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바로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색깔값 9900cc 90C라고 한 글자씩만 따서 이름을 줄 수가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 방향 조절할 겁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퍼지는 정도라든지 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값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면 리셋 투 디폴트라는 친구 누르셔서 기본값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어차피 왕관은 또 하나 필요하니까 그대로 레이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쌍둥이 하나가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도 맞춰줄게요. 009933 093 꽃잎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모양을 찾도록 하죠. 원하는 모양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그리실 수 있다. 글씨를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으셔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멋쟁이 곤충. 글자를 만드실 때에 만들기 전부터 너무 크다 싶으시면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서 미리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글씨를 쓴 다음에 나중에 고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해서 그라디언트 값을 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색깔을 두 개만 줬는데 저는 세 개나 들어있네요. 그럴 땐 필요 없는 아이는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물감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도록 할게요. 00CCFF 0CF 방향 보시고 결과물에서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요. 앵글 값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거는 방향이 좌우로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글꼴과 레이어 스타일 뿐인데 결과물 보시면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이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출력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꾸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들었고요. 텍스트 도구 들었습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면서 글꼴과 크기, 정렬, 색깔, 그리고 꾸겨주겠다 웹텍스트. 현재는 스타일이 none으로 되어 있죠. 그걸 위아래로 볼록할 수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벌지라고 하는 친구 얼마나 볼록할 건지는 밴드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파일들을 저장하실 때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세이브하도록 할 거예요. GTQ 안에 저장을 할 거다. 파일의 이름은 먼저 줬었다. 계속 수시로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되 맨 마지막에 저장하실 때에는 커다란 이미지 400에 500짜리는 JPEG으로 저장할 거고요. 40에 50으로 줄여서는 PSD로 저장할 겁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건데요. Save as라고 하셔서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G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JPG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Save Copy라고 하는 친구 체크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커다란 JPEG이 저장 다 됐으면 PSD로 저장하기 전에 사이즈를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지워주고 저장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있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예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이 단위가 픽셀 단위이고요. 크기는 400에 500 똑같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눈금자 켜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켜지죠.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저는 창을 좀 키웠습니다. 1급의 4번을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죠.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셔도 되고 이미지를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습니다. 데리고 온 이미지가 너무 클 경우에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는 1급의 4번입니다 라고 이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고요.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라고 찾으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여져요.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니까 텍스처 그룹에 있겠군요. 텍스처 라이저 오케이. 1급의 5번은 색상 보정을 해달라 라고 했네요. 소스를 1급의 5번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빠르게 선택을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해서 예쁘지 않은 부분들은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직접 더하거나 빼주시면 됩니다. 일부분만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빨강색으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퀵 셀렉션으로 얘만요 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죠.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해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색상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너무 약하게 들어간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겠죠. 직접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누르겠습니다. 요만큼만이라고 다시 빨강색으로 칠해줄 범위 잡아줬고요. 거기에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휴 세처레이션 들어있죠. 색상 값은 위쪽에 있는 프로퍼티 창에서 색상을 휴값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서 관리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원본 자체에다가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요.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좋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죠.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1급의 6번의 경우에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켰네요. 크기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하실 때 빙그르르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주시면 돼요. 쉐입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도록 하죠. 흐뭇덕거리는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쪽에 옵션 봐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 색깔 채워져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나비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996699 쌍둥이 글자의 경우에는 한 글자씩만 입력해도 색깔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스트로크 레이어 스타일 주실 때에 기존에 썼던 아이가 그라디언트라서 이렇게 필 타입이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단색으로 주고 있으니까 필 타입을 다시 컬러로 돌릴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을 하도록 할 거예요. 로엠 입섬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글자가 이렇게 미리 보여지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새가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이 글자는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F 6개. 방향, 문제지에서는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별 얘기 없지만 글자가 위아래로 또 볼록하니까요. 웹 텍스트 이용해서 꾸겨주셔야 되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만들고 나면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쭉 비교를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달라진 게 없는지도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때에 중간 저장은 계속 하고 계신 거 맞죠? 파일에 세이브 해서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커다란 이미지 JPEG으로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400에 500짜리니까 파일을 다시 Save As라고 하셔서 경로
GTQ 파일의 이름 맞고요. 파일의 포맷 형식을 JPEG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JPEG 없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옵션 선택하셔서 저장하셔야 해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40에 50짜리로 줄여줄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세이브. 세 번째 문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이 달라졌죠? 600에 4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 꺼낼 거예요. 컨트롤 R.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하나 깔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 색깔 99CC FF. 전체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할게요. 에디트해 보시게 되면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필, 거기에서 나는 전경색으로 채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득 차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단축키로 Alt 딜리트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이번에는 플레이스라고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그대로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현재 혼합 모드가 노말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오버레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네요. 우리도 그러면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버레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 색깔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오퍼시티를 70%라고 했습니다. 블렌드 모드 옆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도 있네요. 100%라고 되어 있는 거 70%로 바꿔줄 거고요. 1급의 8번 불러올게요. 파일을 빈 공간 눌러서 1급의 8번 열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겁니다. 플립 호리즌탈. 1급의 8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 더불어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부터 주도록 하죠.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F로 시작하는 거니까 위쪽에 있을 것 같죠? 필름 그레인.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은 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검정색 마스크는 가려주는 거니까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꼬집꼬집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검정색과 흰색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라디언트가 잡힐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라면 클릭하셔서 색상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은 여기 경계선, 여기가 좀 안 보이고 싶고요. 우리의 무당벌레, 얘는 좀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 깜장색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도 가로 방향으로 라고 했으니까요. 가로 방향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려주시면 되겠네요. 1급의 9번.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에 가려져서 잘 이루어졌네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할 건가 봅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9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해 놓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따가 잘 이루는 모양 보시고 거기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꽃 모양으로 잘 이을 건가 봐요. 1급의 10번을 볼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라고 선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방향도 뒤집어지죠. 이 중에서 꽃잎
요렇게 몇 장만 잘라가지고 우리 그림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할 수 있게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세요. 칼날의 역할을 해줄 만한 아이들 선택이 끝났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선택하시게 되면 몇 장의 꽃잎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얘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클리핑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어야 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라주는 칼이 밑에 깔려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T 눌러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 윈드라고 바람에 휙 하고 쓸리는 느낌,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필터 갤러리에 아무리 찾아도 윈드라고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바깥에 있는 곳들도 다 필터예요. 여기에서 스타일라이즈 보시게 되면 윈드가 보입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적당한 느낌을 적용해 줬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은 꽃잎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 보이죠? 그렇다면 1급의 9번이 아니라 꽃잎이 클리핑 마스크 입혀준 이 친구에다가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이너 섀도우. 1급의 11번 넘어갈게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 보정에서 파란색으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한 마리 따로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죠.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거기에서 색상값 바꿔줄 수 있어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색깔값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다르다면 꼭 앵글값 조절하고 나오셔야 해요.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색깔 잘 보이는 색깔로 그려줄 거고요. 선은 필요가 없어요.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 크기 조절.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나를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복사했고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하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을 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 때 색깔 값이 모자란다면 이쯤에 필요합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 단추가 추가되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 주실 때에는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 안쪽을 파먹으면서 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선이 그려져야 합니다. 글자의 일부분만 이렇게 크기가 크군요. 글자 크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만이라고 글자 따로 잡아서 60이라고 키워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을 꾸겨줄 겁니다. 웹 텍스트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죠. 깃발처럼 펄럭이는 것 같죠? 밴드 값을 보시고 어느 정도 꾸겨줄 건지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색깔도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색깔인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정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레이어 효과 순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저장 다 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해서 GTK 폴더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JPG 그리고 크기를 줄여서 PSD 저장하셔야 합니다. 파일, 세이브, as, GTK 폴더에 이름 그대로 포맷만 JPG 저장하시게 되면 JPG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의 사이즈 조절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60에 40짜리로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600에 40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색깔 CCC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색깔 채워줄 때에 포어그라운드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Alt, Delete 눌러주셔도 됩니다. 패턴이 지정되어 있군요. 별과 하트 모양을 활용한 친구고요. 이렇게 달팽이에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별과 하트 패턴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가늠하고 패턴 정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별이 반복되는 거 하나를 시작점 잡으시고요. 다음번 별이 시작되는 건 요만큼이다 라고 해서 간격을 보시면 돼요. 간격을 보면 대략 한 30보다도 작은 것 같죠? 2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번 별은 높이 값을 볼까요? 처음 시작하는 별과 그 다음에 시작하는 별 높이도 역시 20 조금 넘어가게 30은 좀 안 되게 25라고 잡도록 하죠.
요만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옆으로 옆으로 반복되고 있는 크기를 잘 가늠하셔서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패턴 정의하기 위해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주지 않을 거고요. 사이즈만 25에 25. 배경 색깔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달팽이의 색깔 유지하면서 패턴만 더 넣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이. 굉장히 작은 아이가 하나 만들어졌죠. 크기를 조금 확대하도록 할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 굴려주시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별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된 색깔 F6개 하트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별과 하트를 이렇게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으로 정의하도록 하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 정의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름이 별 하트 모양이라고 하니까요. 이름을 주도록 하죠. 패턴 정의를 하게 되면 파일은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닫도록 할게요. 저장할 필요 없어서 NO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파일을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안쪽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겠다 플레이스 하셔도 되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이미지의 크기를 유추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맞춰주시면 됩니다.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색상과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이라고 해서 블렌드 섞어져 있지 않은데요. 문제에서는 하드라이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똑같은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없애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 가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이 이미지들을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왼쪽은 잘 보이고 있죠.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가려주는 건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될 텐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줘라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시거나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주시면 될 텐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분위기 그리고 저런 분위기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드래그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대각선 방향으로 맞춰줬고요. 1급에 13번. 이번에 파일을 그냥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에 13번 열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에 13번에서 가져왔다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덜 헷갈리겠죠? 방향이 이렇게 노란색의 수술 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있는데 우리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있네요. 방향을 뒤집어 주기 위해서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하면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크기가 너무 커 보이면 조절점 이용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드라이 브러쉬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고요. 드라이 브러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지 미리 보기에서 찾으셔도 되겠고요. 리스트에서 찾으셔도 되겠죠. 저는 아티스틱 열려 있는데 여기에 바로 드라이 브러쉬가 보이네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레이어 마스크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를 넣어줬고요.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기 경계선을 안 보이게 가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이쪽을 안 보이게 가려주기 위해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주도록 할게요.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라고 했죠. 저는 지금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부터 안 보고 싶습니다. 경계선 부분부터 드래그 하셔서 쭉 당기시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같은 색깔로 선택을 할 때는 퀵 셀렉션으로 일일이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아요. 마술봉 이용해서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같은 색깔들이 선택이 될 텐데 이렇게 경계선 사이에 낀가 있는 아이들은 건너뛰지 못하고 뭉쳐있는 애들만 선택이 되는군요. 건너 건너 요런 아이들도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세요. 옵션에서 톨러런스는 허용치예요. 요 값이 작을수록 순색, 똑같은 색깔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컨티거스 연속성, 연속되어 있는 애들만 선택하겠다라고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연속되지 않은 아이도 선택하겠다라고 연속성을 뺄게요. 톨러런스 값은 10이라고 값을 더 낮춰보시면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만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일급의 15번에 대해서는 필터도 같이 넣어줬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정확한 필터 찾아주세요. 일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하는 거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 중간에 있는 초록 부분들을 보라색으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범위를 잘 잡으셔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이 서로 다른 아이를 한꺼번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보라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라고 색상을 넣겠다. 보라색으로 세처레이션을 높여 주시게 되면 보라색이 강제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1급의 17번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지라도 그 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잘 잡아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여기도 하얀색을 한꺼번에 매직원드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 흰색은 아니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만 남게 될 거예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들을 먼저 작업해 줄게요. 색상이 서로 다른 아이들은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달팽이의 몸통에다가는 패턴을 하나 더 얹어줘야 되겠군요. 펜툴로 작업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위치를 볼 건데요. 밑에 있는 레이어들 눈을 감겨서 그리실 때 산만하지 않게 작업하겠습니다. 요 정도에서 달팽이의 머리 부분 요 정도 그려줄 거고 등딱지 요 정도 그려줄 거다라고 안내선을 뽑아놨어요. 등딱지의 경우에는 완전 동그라니까 펜툴로 그려줄 때 힘들겠죠. 그럴 땐 도형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 잘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죠. 채우는 색깔 있고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만들어진 이 친구는 안쪽에서 요만큼 원을 잘라내고, 그리고 네모지게 다 잘라내면 등딱지만 남겠죠. 레이어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뺄 겁니다 라고 똑같은 일립스이긴 하지만 옵션에서 보시면 뉴 레이어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서브트랙 뺄 거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점박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빼버리게 되면 전체에서 뺀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점박이는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도구 이용하셔서 패스 셀렉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빈 공간 눌러주시면 점박이들 사라진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로 다시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 보시고요. 서브 트랙이 자꾸 안 눌러준다 하시면 다른 레이어 갔다 오세요.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나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네모지게 빼도록 할게요. 렉탱글 도구로 갈아탑니다. 위쪽에선 역시 서브 트랙이라고 옵션 바꿔주셔야 되겠죠.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레이어 갔다 돌아오세요.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선택한 패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잔상이 남아서 어지러우니 아래쪽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완성본만 남죠.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연두색의 동그리는 어쩔 수 없이 펜 툴을 이용해야 되겠군요.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펜 도구의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필 색깔이 채워져 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예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줄 거니까 뉴 레이어 상태.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만들어 놓은 아이도 나중에 수정이 가능해요. 요 점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위치들 수정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핸들 방향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색상으로 넣어 줄게요. 다시 몸통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툴 들었고요. 쉐이프 있습니다. 색깔 있고 선 없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 만들어 놓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들 하나하나 수정해 주세요. 달팽이의 눈 부분의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붙일 건데요. 썸네일 색깔 구분할 수 있도록 먼저 넣어 줄게요. 이렇게 몸통 부분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펜 툴 들어서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이 안 된다면 다른 레이어 갔다 다시 돌아오셔라 라고 해서 옵션 꼭 모양 확인하시고 작업하세요. 만들어진 요 눈의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랑 쉬프트, 쟤랑이라고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될 거고요. 복사할 겁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더하기 단추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때 원하는 부분들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가능해져요. 레이어는 이렇게 한꺼번에 제작된 거 확인이 되시죠? 경계선 이렇게 잔상 남은 게 예쁘지 않다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해서 아웃라인만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펜툴로 제작한 아이들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각각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효과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펙트 드랍 섀도우 만들어진 거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놓고 싶은 곳에다가 갖다 놓아주시면 추가로 이렇게 그림 자시는 거 확인되시죠? 몸통의 경우에는 패턴을 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턴을 받을 수 있는 쉐입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펜툴로 제작했을 때 이 아이는 색깔로 채워집니다 라고 필 타입이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걸 패턴으로 채워줄 거거든요 라고 내가 만들었던 마지막 패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넣어놓고 보니 크기가 너무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하실 때는 아래쪽에 스케일 크기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각도, 앵글 값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기능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머지 쉐입들 얹기 위해서 눈 감고 있던 모든 레이어들 눈을 뜨도록 할게요. 도형의 색상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깔은 두 개밖에 안 줬는데 안쪽은 하늘색으로 양쪽 끝단이 하얗게 되어 있네요. 그럴 땐 이 친구를 가운데다가 하늘색 갖다 놓으시고요. 흰색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클리어 가이드 지워줄게요. 개체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J를 통해서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Alt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보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하실 수 있겠죠?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에 스트로크 주실 때에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을 잡아 먹으면서 선이 그어지면 안 되니까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지 작은지 구분하셔서 적용하셔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보세요. 파일은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을 세이브해서 경로 GTQ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JPG 그리고 PSD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크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커다란 상태로 저장할 때의 파일, 만약에 파일 세이브라고 해서 JPG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JPG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은 파일에서 Save a Copy라고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최종적으로 파일을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2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연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